안녕하십니까, 최영철입니다. 자, 체형 교정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체형 교정과 재활을 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체형 교정.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거의 한 9년 전에 쓴 교재로, 그때는 제가 신체 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형 교정이라는 말도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신체 교정, 체형 교정을 말합니다. 자, 먼저 체형 교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합시다. 뼈와 뼈의 연결 구조인 관절의 위치 변동, 관절이 위치, 예를 들어서 거북등이라고 하는 것은 흉추의 위치 변동입니다. 또는 근육의 불균형에, 사실은 관절의 위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주로는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물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되거나 그 관절에 있는 여러가지 연골이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에 의해서도 관절의 위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사고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 생기는 골격의 틀어짐을, 중심축을 신체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고요수용성 감각의 향상. 고요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위치를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균형 감각. 내가 지금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왼쪽 어깨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체형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고요수용성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약화된 근육의 강화, 경직된 근육의 스트레칭으로 정상으로 만드는 필라테스 신체정렬 운동요법이다. 그래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으로 신체 교정은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 필라테스의 각종 동작들은 이 신체 정렬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한다. 자세교정, 체형 교정, 척추교정, 골반교정, 신체 디자인 등이 단어들은 모두 신체 교정과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이다. 필라테스, 신체교정, 체형교정의 기본 3대 원리. 중심선과 신장. 중심선은 신체를 좌우, 전후로 대칭을 만드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 중심선을 의식하고 신체가 좌우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린다는 뜻입니다. 신장, 서로 멀어지게, 발과 머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게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탄력입니다. 탄력은 이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력 기능 강화,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신체 교정, 체형 교정의 중요한 핵심 원리. 1번, 고치겠다는 강한 열망. 필자가 필라테스를 통해 많은 수련자들을 신체 교정하면서 느끼게 되면 결국 수련자가 자신의 틀어진 몸을 고치겠다는 강한 열망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아주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필라테스가 신체 교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거나 신체 교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우리가 만약에 헬스를 할 때 사람들은 근육을 빨리 얻고자 합니다. 득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가를 할 때 빨리 유연해지기를 원합니다. 축구를 하면은 그 축구의 기술이 빨리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똑같습니다. 체형 교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형이 근육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의 시간 동안에 최소 3년 이상, 사실은 3년도 적습니다. 보통 아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불균형하게 근육을 쓴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현재 나한테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형 교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도수치료 5번 받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1대1 레슨 받고
받고 그것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체형 교정 운동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TV에 나와서 암을 고친 사람들 아니면은 뭐 허리 디스크를 고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떤 나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2번, 운동을 통해 고치겠다는 의지. 신체를 교정하는 방법, 더욱 정확히 얘기하면 뼈의 정렬의 틀어짐에 의한 여러가지 질환, 척추천만, 흉추만, 요추정만, 경추의 일자와 발바닥 아치의 무너짐, 골반의 비정렬, 무릎의 비정렬, 고관절의 비정렬 등을 고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운동은 신체의 비정렬자, 틀어진 사람이 하기가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렵다. 그 이유는 자신이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신체 교정의 바른 길이다. 다른 방법들은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방법일 뿐이다. 신체가 틀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인 경우와 또 하나는 특정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신체 밸런스를 고려한 균형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3번 뼈의 위치 표시 보니 레드마크. 신체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뼈의 정렬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근육이 불균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뼈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뼈의 각각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된다. 이것이 뼈의 위치 표시입니다. 목의 뒷부분의 좌우가 대칭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준이 되는 경추 7번의 위치를 수련자는 자각해야 한다. 먼저 해부학을 보고 그 위치를 시각으로 하고 타인 도우미에 비해 정확한 경추 7번의 위치를 손가락으로 촉지하게 한다. 그 후에 신체 의식으로 자신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 후에 파악된 경추 7번을 중심으로 목의 양쪽이 매칭이 되도록 스스로 근육을 조정한다. 뼈의 위치 표시에 대전자, 그레이트 트로전타, 대퇴골의 옆면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역정렬이 기초된다. 이 대전자를 중심으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대전자와 바깥쪽 복숭아를 잇는 직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좌우 대전자의 돌출 경로가 한쪽이 더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골반과 대퇴골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한쪽이 튀어났다는 얘기는 골반이 한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즉 골반이 한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골반이 틀어진 거죠. 평소에 매트가 아닌 딱딱한 지면에 옆으로 누워보면은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또 누우면은 양쪽 대전자에 튀어나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에 튀어나오고 있으면 더 매트를 눌렀을 때 100일 겁니다. 그죠? 자, 4번 신체 파악, 자신의 틀어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해부학적 운동을 해보면 해부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고관절에는 굴곡, 그 다음에 신전, 그리고 옆으로 벌림, 모음, 그 다음에 안으로 회전, 외회전 6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어깨의 굴곡, 위로, 그러니까 팔을 내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신전, 그리고 옆으로 벌림, 모음, 수평 상태에서 벌림, 모음, 그리고 내회전, 외회전 이런 식으로 관절마다의 해부학적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학적 운동, 모든 관절의 해부학적 운동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가동 범위가 원래의 정상의 가동 범위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관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해부학적 운동을 해보면 어떤 운동에서 잘못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틀어졌다는 것은 항상 어떤 움직임에서 잘못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틀어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신체의 비정렬의 유형을 파악해서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골격, 근육, 신경, 장기 등의 신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주로 자세나 운동, 평상시의 생활에 의해서 자기가 파악하면 자기 신체 파악, 타인이 파악하면 타인 신체 파악, 기구나 기계에 의하면 기구 신체 파악이다. 현대의학의 각종 의료기기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파악은 자기, 타인, 기구 신체 파악의 통일이다. 타인 신체 파악은 의사나 한의사 등 같은 전문 의료 종사자와 PMA 공인 필라테스 교사에 비해 파악되어 올바른 파악이 가능하다. 이제 자, 5번 신체 좌표 공간. 신체를 둘러싼 신체의 3차원적 공간을 말하며 인간의 모든 운동은 여기에 시간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자세도 3차원 좌표 공간 내에 위치하며 정상 좌표에서 벗어나면 틀어지다 하는 것이다. 6번 신체의식과 고유 수용성 감각. 신체 감각이라고도 하며 주로 촉각의 감각이 확장된 감각을 말합니다. 시각과 청각이 아닌 감각으로 촉각에 의한 힘의 방향, 강도, 모양을 느낀다.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어셉션.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눈이나 귀로 보고 듣지 않아도 나의 신체의 각 부위나 운동을 하면서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운동시경이 좋다고 할 때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은 것입니다. 필라테스는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키고 필라테스를 할 때는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키는 관점에서 수련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급적 거울을 보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나의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습관을 자주 반복하면 고유 수용성 감각은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정한 곳에서 근력을 유지하는 연습도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여러가지 한발서기라든지 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그런 곳에서 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이거는 신체 내부에도 작용됩니다. 간의 질, 간의 움직임을 느낀다. 뼈의 위치, 근육의 타이트함. 신체의식은 시각의식과 청각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청각의식은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생겨나는 의식이다. 반면에 신체의식은 신체의 감각, 주로 촉각으로 생겨나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중심선을 그림으로 보고 저것이 신체를 관통하는 중심선이구나 하고 느낀 것은 시각에 의해 생겨난 의식입니다. 필라테스가 요가와 스트레칭을 합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듣고 청각, 필라테스가 요가와 스트레칭을 합한 운동이라는 것의 의식이다. 즉 청각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체의식은 직접 중심선 훈련을 받고 몸의 신체를 관통하는 중심선이 느껴질 때 또는 직접 필라테스를 손해내보고 몸으로 필라테스를 느낄 때 이것이 신체의식이다. 즉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운동은 신체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7번 신체의식 감각오류. 신체의 틀어짐을 자각하지 못하고 바르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착각, 오해, 불충분한 인식, 피상적인 인식으로 나타난다. 인식 기능이 저하되면 운동 기능도 저하된다. 착각이란 신체의 틀어진 상태를 정상의 정렬로 착각하는 것이나 자신의 잘못된 움직임이나 운동을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특히나 소위 기술을 오랫동안 수련했다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 올바른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독학을 하거나 이 선생 저 선생이 옮겨다니면서 익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런 사람을 교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선생은 그 무지를 깨닫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해란 가를 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불충분한 인식이란 아직 배움의 양이 작아서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다. 피상적인 인식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을 정상각으로, 오해를 이해로, 불충분한 인식을 충분한 인식으로, 피상적인 인식을 본질적인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을 필라테스에 적용할 때 동작에 근거해 있는 원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향상해서 연습할 때만이 필라테스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중심선과 좌우리칭.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근육이 불균형으로 인하여 골격이 틀어진 상태에서는 만약에 왼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면 오른쪽 근육들은 늘어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른쪽 근육의 해부학적 운동을 오른 방향으로 부하를 걸어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른다리 외전, 외회전, 척추의 오른쪽 굴곡, 목의 오른쪽 굴곡 등을 행하면서 오른쪽이 강화되면 왼쪽의 타이트함이 해소된다. 단지 왼쪽의 스트레칭을 반복한다고 하여 왼쪽의 타이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스트레칭과 반대되는 기랑 근육의 근력 강화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9번 신장. 축성시장, 엘롱게이션, 랭턴이 모두 같으면 척추를 경추 1번과 꼬리뼈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쭉 늘리는 것. 운동의 리치.
스테파레라고 하는 것은 스파인 커렉터라고 합니다. 누워서 척추와 신체 전체를 길게 늘리는 동작. 척추는 신전된다. 척추의 흉추 후만을 펴주는 동작이다. 레스트 포지션. 정자에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 스트레칭 효과. 등과 허리를 늘린다. 10번. 타이트한 근육의 이완. 근육은 이완 상태에 있다가 수축한다. 그러면서 붙어있는 뼈를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운동이 된다. 그러므로 근육의 건강한 상태는 수축과 이완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타이트한 근육을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11번. 약한 근육의 수축 강화. 약한 근육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고립해서 그 근육만을 써서 그 부분이 강화되도록, 다른 부분에서 보상이 생기죠.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그 근육만 써서 자극을 받아서 그 부위를 강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12번. 운동량의 증가. 신체 교정 실무를 역지 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왼쪽 요방연근이 오른쪽보다 타이트하다면 왼쪽 요방연근은 늘리고 오른쪽 요방연근은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요방연근의 약함과 강함은 각자 개인마다 그 편차가 다르다. 각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양 요방연근의 상태가 동일하게 된다. 이것을 신체교정 실무율의 법칙이라 한다. 신체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운동의 강도의 법칙으로 신체가 교정되려면 일정한 기간, 강도, 횟수를 넘어서서 해야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힘들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힘들게.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점 힘들게 해야 된다. 13번. 목표 근육 패턴 수정. 기능이 떨어진 근육의 움직임의 습관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근육이 너무 단축되어 있거나 늘어나 있거나 할 때 적절히 수축하고 이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십중근과 표층근. 십중근은 자세 유지 근육이고 표층근은 대운동 근육이다. 15. 신체 정렬 숙련. 어떤 운동에 대하여 그 운동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일정 시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 운동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행하게 되는 것. 축구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이마로 받아서 골대로 넣는 동작은 날아오는 공의 방향과 강도와 회전을 시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순간적인 판단력도 숙련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그 공을 정확히 받아서 축구선수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보낼 수 있게 이마와 신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들은 처음에는 단계를 나누어서 행하고 그 단계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연합해서 행한다. 그런 다음 상대의 방해나 저지를 뚫고 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서 축구선수는 헤딩에 숙련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체 교정, 체형 교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체 정렬에 숙련되어야 된다. 바른 자세에 숙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6번. 안 되는 해부학적 운동의 반복. 예를 들면 왼 고관절의 외회전은 잘 되고 내회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왼 고관절이 외회전되게 틀어지게 된다. 이때 왼 고관절의 내회전 해부학적 운동을 반복한다. 17번. 신장 후 그 상태에서 근육 수축. 신체가 틀어졌다는 것은 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만약 척추가 옆으로 구부러져 축만의 경우에는 척추 좌우의 근육이 한쪽은 늘어나 있고 한쪽은 짧아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부러져 있다. 신장은 먼저 척추를 펴는 것이다. 척추를 그리고 폈지만 근육의 상태는 척추를 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 편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약한 근육을 수축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필라테스로 체형 교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이다. 체형이 틀어졌다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틀어진 것이고 틀어진다는 것은 그 주변의 근육의 불균형이다. 근육이 관절을 당기는 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절은 정상 위치보다 압축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축된 관절이 만나는 두 개의 뼈를 반대 방향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 늘린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늘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근육의 형성. 18번. 신체 정렬 감각. 신체가 정렬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가벼운 느낌 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바랍니다. 만약에 통증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번. 환경 이용한 신체 정렬. 격.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맨몸이 있으면은 워낙 이 바르지 않은 자세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의 어떤 선, 모서리를 이용해서 특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체 뒷면의 정렬을
느끼고 그것이 없어도 한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20번 볼록, 오목, 컨벡스와 컨케이브 척추 측만, 흉추, 후만, 요추 전반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다. 즉 뒤에서 봤을 때 척추 측만의 경우에는 한쪽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한쪽은 오목하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흉추 우만의 경우에는 흉추 우만이나 요추 전반은 옆에서 봤을 때 흉추 후만 뒤쪽으로 볼록하게 되고 요추 전반의 경우는 앞쪽으로 볼록하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 21번 결림에서 먼저 신체 교정의 첫 번째는 어느 부위에나 결림이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22. 부위별 비정렬의 사례 신체의 중심선 정렬을 기준으로 볼 때 변형된 것을 말한다. 신체의 변형은 뼈구조, 관절의 운동성, 근육의 경직 정도, 근육의 강도의 결합에 결정된다. 이러한 신체의 주체 요건과 중력과 환경이라는 개체적 조건이 서로 걸려서 그 사람의 신체의 비정렬은 일어나게 된다. 물론 선천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신체가 정렬이 좋아도 살아가면서 주체적 조건과 객체 조건이 서로 비정렬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업무라든지 뭐 컴퓨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 모니터가 너무 내 눈보다 높게 있다. 그러면은 뒷목은 짧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렬이 좋았는데 축구를 하다가 오른 무릎을 다치게 되면 그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들이 약화되고 그 약화된 만큼 다른 부위에서 신체를 중력에 대항하여 유지하기에 오른 무릎과 다른 쪽의 뼈 구조는 변형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삐뚤어진 정렬을 만들게 된다. 처음에는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과소 사용으로 근육의 타이트함과 늘어남이 일어나고 다음에는 뼈와 관절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또한 그 아이에는 장기나 신경계의 변화도 틀어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지면 이것으로 인해 척추와 늑골의 정렬도 변하게 되고 거꾸로 척추와 늑골이 배동되면 간을 안 좋게 된다. 자, 이것은 체형교정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압축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반드시 체형교정과 재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